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년 전 어느 날 한전에서 공문이 한 장 왔습니다. 출력 제한 명령. 귀 발전소는 개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 30% 감축 대상입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저는 영동읍 내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영동읍 내 고물상에서 폐지를 분류합니다. 허리를 굽혀 골판지를 접을 때마다 45년 전 처음 포도나무 전지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어제는 슈퍼 아주머니가 외상값 밀렸다며 눈치를 줬습니다.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바빠서 너희들 보러 못 간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포도밭은 이미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따뜻한 행운이 그곳으로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1세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 1만 평에다 26살 때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때부터 45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매년 봄이면 포도나무 전지를 하며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여름이면 적과 작업으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었고 가을이면 보라색 포도송이를 수확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동 포도하면 우리 농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농사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자식 셋을 키우며 셋 다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포도 수확철이면 밤늦게까지 일하며 등록금 걱정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주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쪼그려 앉아 적과 작업을 10분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내딸이 이혼했습니다. 딸은 손주 둘을 키우며 직장을 구했지만 아이들 양육 때문에 고정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주 양육비를 월 80만 원은 보내줘야 했습니다. 저 또한 국민연금도 38만 원밖에 안 돼서 노후가 막막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농협에서 기농기촌 박람회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갔다가 태양광 업체 부스 앞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30대 영업사원이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몸 쓰는 농사 힘드시죠? 햇빛만 있으면 돈 나오는 시대입니다. 2,000평이면 150kW 규모인데 여름엔 월 2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고 한전이 20년 고정 계약으로 전기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포도 농사는 힘들어도 태양광은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패널만 가끔 닦아주면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태양광 많이 한대요. 근데 사기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그 말에 더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이웃 과수원 박사장도 작년에 설치했다며 괜찮더라고 했습니다. 농협 직원도 요즘 고령 농가들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포도 2,000평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나머지 8,000평은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수익으로 인건비를 내고도 남는 구조였습니다. 월 200만 원이 들어오면 인부 2명 인건비 100만 원 빼고도 100만 원이 남습니다. 손주 양육비 80만 원 보내고도 20만 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퇴직 공제금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농지 담보로 2억을 대출받으면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태양광 수익 200만 원에서 이자 75만 원 빼면 125만 원이 남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결정은 빨리 하셔야 해요. 정부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2018년 6월 태양광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포도 2,000평을 전부 뽑아냈습니다. 45년 키운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늘어선 걸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농장이 이렇게 변한 거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7월 첫 정산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210만 원. 손주들한테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8,000평 포도밭은 인부 2명을 고용해서 관리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8월 어느 날 이웃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태양광 잘 되시죠? 저도 내년에 하나 더 설치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9월에도 수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한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내년부터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들어옵니다. 개통 용량을 검토 중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통이 뭔가요? 전력망 용량입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우리한테 영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한전에서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씨는 맑은데 발전량이 예전만큼 안 나왔습니다. 앱으로 확인해 보니 한낮인데도 100kW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름엔 150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발전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가을이라 일조량이 줄어서 그래요. 정상입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11월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패널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먼지도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전량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2020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한전 공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출력 제한 명령. 귀 발전소는 개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 30% 감축 대상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 감축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급히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거요? 인근에 큰 태양광 단지가 생기면서 송전 용량이 초과됐대요. 어르신 발전소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소규모 발전소들 다 그래요. 그럼 수익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30% 감축이면 월 12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75만 원인데 120만 원이면 4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손주 양육비 80만 원도 못 보냅니다. 4월 정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85만 원. 예상보다 더 적었습니다. REC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업체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REC가 왜 떨어졌나요?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20년 고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력 판매 가격은 고정이지만 REC는 시장 가격입니다. 설명드렸을 텐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다는 걸.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돈 안 들어왔는데요? 미안하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버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업체를 불렀더니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수리비 견적이 480만 원, 71세 노인한테 480만 원은 큰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하나요? 일주일 안에 안 고치면 그쪽 라인 전체가 발전 중단됩니다. 결국 수리를 맡겼습니다. 기사가 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발전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이 되자 포도밭 인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인건비가 2달째 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포도밭 인부 2명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인건비가 석 달째 밀렸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밭 8,000평이 방치됐습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도밭에 나갔는데 잎사귀에 검은 반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탄저병이었습니다. 약을 쳐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포도송이들이 하나둘씩 시들어갔습니다. 45년 동안 매년 봄마다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던 나무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포도밭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든 포도나무 사이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학예회 하는데 꼭 와야 돼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바빠서 못 갈 것 같구나. 왜요? 엄마가 할아버지 요즘 농사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포도나무를 붙잡고 또 울었습니다. 8월 한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출력 제한이 50%로 확대됩니다. 송전 설비 증설이 지연돼서 부득이합니다. 월 수익이 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 75만 원도 못 냈습니다. 농협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원리금 연체 3개월 경과, 담보권 실행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1만 평 전부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비를 석 달째 못 냈어요. 급식비 독촉 문자도 왔고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0이 넘어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9월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도밭 8,000평을 전부 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중장비 업체를 불렀습니다. 굴삭기가 들어왔습니다. 쇠팔이 포도나무를 하나씩 뿌리째 뽑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26살 때 처음 심었던 나무들이 흙더미가 됐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텅 빈 밭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인생을 잃은 겁니다. 2021년 1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농지 1만 평을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시작한 걸 1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태양광 실패한 농가들이 많아서 매물이 넘쳐나요. 이 가격도 잘 받으신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 2억을 갚고 나니 통장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퇴직 공제금 1억 2천만 원과 포도밭 8,000평의 가치까지 45년 인생이 2천만 원 빚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영동읍 내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물상에 나갑니다. 하루 일당 7만 원. 허리 아픈 71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입니다. 손주들한테는 아직도 할아버지 바빠서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끔 포도밭 꿈을 꿉니다. 보라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꿈. 깨어나면 천장만 보입니다. 후회는 3가지입니다. 첫째, 71세에 3억을 투자한 것. 나이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개통 용량, REC,
출력 제한 같은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시작한 것. 전문 지식 없이 큰 돈을 걸었습니다. 셋째, 포도 2,000평을 뽑아버린 것. 그 나무들만 그대로 뒀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노후 대비로 태양광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통 용량이 뭔지, 출력 제한이 뭔지, REC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반드시 알고 시작하세요. 업체 말만 믿지 마세요. 정부 지원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해온 일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다 노후를 잃었습니다.